대리권의 범위하다며. 이제 이걸 좀 볼 겁니다. 세 번째 목차로서 뭘 볼 거냐면 대리권의 범위를 볼게요. 대리권의 범위. 우리가 이제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건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대리권의 범위는 이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대리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임의 대리권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법정 대리권이 있었죠. 그럼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고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권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공부했습니까? 수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도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아까처럼 당신은 그 은행의 그 지점에 가서 대출 업무 수행하세요 이렇게 수권행위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는 대출 담당 업무로 국한돼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하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똑같아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이 미리 써 있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권행위를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수권행위를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정했을 때 그때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요. 수권행위를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정했을 때 이때 과연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권행위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수권행위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권행위 할 수도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볼까요? 예컨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토지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있어요. 또 갑이 A라는 사람한테 한 10억을 빌려줬대요. 10억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쭉 나열한 것들 이게 뭡니까? 갑의 재산이죠. 갑의 재산. 그래서 갑이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갑자기 외국 유학을 떠납니다. 외국 유학 떠나면서 자기 형님 을한테 형님 나 유학 갔다 올 동안 내 재산 좀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갑이 을한테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리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분명히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리권 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안 해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 재산 좀 관리해 주세요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법률관계가 갑과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 건물은 빈 건물로 놔두지 마시고 제3자한테 임대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는 형님 농사 지시고 자동차는 형님 타시고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그냥 보관하시고 10억의 대금 채권은 소멸시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청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일 안 할 일을 미리 교통정리를 해주고 떠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 재산 관리해 주세요 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과연 을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버렸어요. 이 처분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것들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미리 민법 118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18조는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법규정. 그때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법규정. 그래서 118조를 뭐라고 하냐면 보충적 규정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법규정. 그래서 이를 우리가 보충적 규정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이 118조에서 을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교통정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118조에서는 을이 할 수 있는 대리행위의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보존행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용 계량행위,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그다음 세 번째는 처분행위.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 나눠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 나누고 공부하는 건 쉬워요.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 보존행위가 동그라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보존행위는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단독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존행위입니다.
그럼 보존행위는 도대체 뭔가? 보존행위는 말 그대로 목적물의 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 목적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을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건물 지붕이 새요. 지붕 셀 때 지붕 방수공사 진행해야만 건물의 현 상태 유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예요. 아니면 토지가 홍수가 나왔고 땅이 이만큼 패였어요. 그럼 흙 갖다 메꿔야 되겠죠? 흙 갖다 메꾸는 작업, 성토 작업,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입니다. 또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예요. 또는 채권 소멸시 완성되기 전에 이행 청구해가지고 채권 소멸시 완성을 중단시켜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입니다. 이런 보존행위는요, 이 대리인이 건건마다 허락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죠. 이용 계량행위 볼까요? 이 이용 계량행위는 뭐냐면 목적물의 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 계량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적물의 이용 가치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용 계량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요, 이 건물 빈 건물로 놔두는 것보다 제3자한테 임대한 다음에 차임을 받아서 저금을 해놨어요. 그럼 이건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용 가치를 증대시켰죠? 이런 것들이 이용 계량입니다. 아니면 이 토지를 빈 땅으로 놔두는 것보다 여기다 토마토 농사를 지어가지고 토마토를 갖다 팔아가지고 저금을 해놨어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목적물의 객관적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 계량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죠. 왜 세모인가 보셔야 되는데 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요,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이용 계량행위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질을 변화시키는 이용 계량행위,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모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에요. 전인데 이 토지의 지목을 뭘로 바꾸냐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인데 지목을 대지로 지목 변경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은행에 10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A라는 은행에 10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이 예금을 찾아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냐면 주식에 투자를 해버렸대요. 대리인이 이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는 대리인이 이 예금을 찾아가지고 사채에 투자해요. 그럼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원금이 보호가 되는 거지만 주식이나 사채는 잘못하면 원금을 다 까먹을 수 있죠. 즉 성질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계량행위가 세모인 이유는 할 수는 있지만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모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 볼까요? 처분행위는 가입표네요. 처분행위가 가입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분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은 오로지 누구만이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자만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특별수권이 없는 한 처분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행위 동그라미, 이용 계량행위 세모, 처분행위 가입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리권의 범위에서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대리권의 범위는 원래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권행위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정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 118조를 만들어놨고,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충적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충적 규정이요. 그럼 118조에서는 어떻게 교통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보존행위 동그라미, 이용 계량행위 세모, 처분행위 가입표,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재 잠깐 보시죠. 123페이지를 보세요. 123페이지. 양가로 1번의 대리권의 범위부터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라고 써있네요. 내용 다 밑줄 쳐놓으세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맞죠?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나오죠. 목차 밑줄 치시고 법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18조 법조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에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질을 변화시키는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처분 행위도 거기 안 써있죠? 그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8조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 118조 법조문 옆에다가 우측 여백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보충적 규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충적 규정. 그래서 118조의 법적 성격은 보충적 규정이다. 물론 조금 이따 나옵니다. 밑줄 칠 건데 일단 법조문 옆에다가도 써놓으세요. 118조의 법적 성격은 보충적 규정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 있죠? 수권행위의 해석. 이거는 아직은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읽으실 필요 없고 동그라미 니은본 보세요.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써있죠. 니은번. 니은번은 내용을 다 밑줄 쳐놓으세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규정인 제11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밑줄 쳐놓으시고 그 밑에 표가 있죠. 표 보시면 일단 잘 한번 보세요. 표 보시면 제일 좌측에 굵은 글씨로 보존행위 써있죠. 이용행위 써있죠. 계량행위 써있죠. 이용 계량행위 우리가 묶어서 같이 공부했죠. 그럼 그 보존행위 밑에다가는 뭐라고 써놔야 될까요?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보존행위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이용행위 계량행위 밑에다가는 뭐라고 써놔야 될까요? 세모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세모라고 표시하세요. 세모. 그래서 보존행위 동그라미 이용 계량행위 세모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처분행위가 빠졌죠. 처분행위 써놓으세요. 제일 밑에다가 제일 밑